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각장 이전에 따른 환경 영향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1년간 조사를 더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장 이전 차질은 물론 이전 무산 가능성마저 점쳐집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지역위원장이 의정부 소각장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소각장을 대보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에서 총기로 잡은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천군은 포획 다음 날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수명이 다한 장암동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정부시는 소각장이 자리를 옮겨도 아무런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경조사 결과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재조사에 필요한 기간만 1년. 사업 차질은 물론 이전 무산 가능성마저 점쳐집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각장 이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없다고 주장한 의정부시.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의정부 소각장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각장 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예정지로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광릉숲을 대상으로 1년간 동식물 현황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정부시에 전달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또 같은 기간 분지 지형인 입지 예정지에 대기질 조사를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 소장은 소각장 이전 예정지가 분지 지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일동 지역은 그 산지 지역이고 또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오염물질이 나가게 되면 오염물질들이 이 주변 지역에 축적이 돼요. 김 소장은 또 소각장 이전으로 인해 광릉숲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광릉숲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오염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 전체로도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7월 주민공청회에서 제기했지만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취재진도 의정부시의 김 소장 주장에 대한 반론을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환경의 평가 초안을 보시면은 그쪽에 대해서 환경에 비치는 게 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제 지적에 따라 소각장 이전은 앞으로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당초 2023년 새 소각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안인데요. 보안은 따라야 돼요. 모든 일정이 이제 1년 더 뒤로 미뤄지는 거죠. 일각에선 소각장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라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자일동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사업적 계획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소각 용량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의정부시가 소각량을 하루 220톤으로 정한 근거를 보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소각장 예산 지원 사전 검토서에서 소각량 220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의정부시가 220톤 용량의 소각 시설이 필요한 공식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공식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한 신설되는 소각시설 건립이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일동 소각장 반대 공동행동은 의정부시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소각장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지역위원장이 한 지역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그 위치에 그 용량으로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입지 문제로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의 안병용 시장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소각장 이전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 소각장을 개보수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에서 총기로 잡은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지난 27일 밤 10시 30분쯤 연천군 남방 한계선 약 0.9km 떨어진 농경지에서 민관군 합동포획팀에 의해 총기로 사살됐습니다. 환경과학원이 멧돼지 혈액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연천군은 포획 다음 날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는데요.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최대 3억 원씩 농업 발전 자금을 융자합니다. 금리는 연 1%로 대출 한도는 시설 자금의 경우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경영자금의 경우 농업인은 3억 원, 법인은 4억 원까지 높아지는데요.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 분등 상환,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 장암 영구 임대주택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 보유 등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모집 세대는 총 200세대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의정부시 거주자나 직장 소재지가 의정부인 시민입니다. 신청자는 등록 후 6주 동안 매주 보건소를 방문해 니코틴 의존도 검사와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6주 이후부터는 전화 등으로 금연을 확인하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오는 5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노야산 전술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격훈련으로 소음과 먼지 피해, 안전 문제 등이 예상됩니다. 군 관계자는 양주시 광정면 비암리와 백서급 일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4년이면 연천에 스키장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복합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대규모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연천 지역의 기대가 큰 가운데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천군 전고급 보능리 일대에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무비월드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1조 6천억 원. 테마파크가 세워지면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이 연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박춘식 연천군 의원은 사업 시행자 A사의 재무 상태 등을 언급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넘어섰습니다.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된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은 190억 원. 지난 10월 모 회사가 자본금 270억 원을 증자했고 오는 12월 230억 원을 증자할 경우 자본금 800억 원이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선 재무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정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 잠식에서는 벗어나지만 여전히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안 좋고 2차 정자를 가정했을 경우에도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민간 투자는 반길 일이지만 만일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는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고 기반시설, 즉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연천군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만 떠안게 된다. A사는 앞서 투자한 사업이 이제 수익을 낼 단계라며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준공했고 11월 달에 준공했어요. 당연히 이게 준공해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그 투자비 회수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죠. 정부도 그렇고 3년 동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다 눈을 감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의 의지를 보고 A사는 무비월드 사업 투자금은 현재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 회사의 투기성을 우려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의 모 회사는 지분을 가진 곳으로 투기성을 가진 다른 펀드와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모 지자체 후보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에 대해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취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는데요. 그 대상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세에서 59세의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도내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도는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색, 무취의 1군 발암물질 라돈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지만 2018년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도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 약 13만 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한 뒤 내장재 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낮에도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죠. 화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전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두툼한 외투 준비해서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주 추위는 금요일에 최고조에 이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튿날인 토요일에는 오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져 있습니다. 노약자는 외출 시에 체온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